이제 회원가입 로직을 좀 손볼게요. 음, 로그인 피터 하다 말았죠. 지금 계속 인증 인가 처리 관련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토큰이 expired exception을 제외한 다른 exception이 터지면 런타임에 던져버렸죠, exception을. 근데 이거는 필터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익셉션 핸들러로 낚아채도 안 낚아채집니다. 왜냐하면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그러니까 스프링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서블릿 컨테이너에서 터지는 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액션 핸들러로 여기 메소드를 정의해도 여기서 못 낚아채요. 그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 아니라 회원가입 로직을 좀 처리를 할 건데, 시큐리티는 내부적으로 그걸 다 확인을 한다고 했죠. 얘가 이제 해싱 했는지, 암호를 해싱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서 해싱 된 것만 유효한 걸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DB를 보면 얘네들 지금 평문으로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평문으로. 근데 이런 거 끄집어낼 때 우리 시큐리티 내부 필터에서 이것도 우리가 직접 커스텀에이즈 등록해주면 상관은 없긴 하지만 얘네들이 이걸 까봐서 이게 해싱된지 안 됐는지를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해싱이 안 되어 있고 평문이면 얘를 터트려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에 하기 앞서가지고 회원가입 로직을 좀 써볼게요. 멤버 서비스 들어가 보면 세이브 멤버 있죠. 이게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 근데 이 세이브 멤버가 이 멤버 서비스에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멤버 컨트롤로 가볼까요? 멤버 컨트롤로 가보면 찾아볼게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멤버 컨트롤로 가보면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있죠. 요거는 여기로 분리를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나 이런 쪽의 로직은 이제 인증에 관련된 로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도메인이 좀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 URL 주소를 통해서 인증과 인가 처리를 할 때 요런 로직을 이제 멤버 컨트롤러랑 이제 어스 컨트롤러랑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멤버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컴피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멤버 프로필 해가지고 이제 이 주소로 요청을 한 사람들은 이제 로그인이 된 사람들만 자기 프로필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API 구조를
인증 처리를 짠다고 했을 때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두면 걸리거든요. 어, 여기에 두면 이거 유저라는 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URL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그 권한을 처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멤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증이나 그러니까 프린시플 거기에 대한 로직이 아니라 얘는 다른 사람이 이제 전체 회원 목록을 볼 수도 있고 회원 프로필을 또 탐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역을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또뭐 이런 거는 뭐 조인 앱이라고 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호스 서비스로 옮겨줄게요. 이런 회원가입이라고 막 짓고 아무튼 이게 같은 엔티티를 겨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적인 그 비즈니스 로직이 다른 영역 자체가 다르니까 분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줬으면 이제 해싱을 해줘야죠. 지금 저희 시큐리티 컴피그에서 빈으로 뭘 등록했냐면 저희가 패스워드 인코드를 등록을 했죠. 빈으로. 그러면 어츠 서비스 가가지고 주입받아요. 이 빈으로 등록한 오브젝트를 주입을 받을게요. 이 이름을 뭐라고 했지? 패스워드 인코드 BC 크립트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패스워드를 할 때 이 패스워드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확장 함수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내부로 옮겨줄게요. 이게 이제 계속 확장 함수를 사용해봤는데 느낀 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 확장 함수가 이건 그냥 되게 좋은 기능이긴 한데 이거 좀 규칙을 정할게요. 이거 그러니까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때 좀 기능을 수정해서 쓸 때 그거를 굳이 랩핑해가지고 쓰고 싶거나 상속받아서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냥 확장 함수를 이용하는 식으로 쓸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바 스타일대로 이제 클래스 안에 넣어줄게요. 바디 안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코드 이것도 이름을
좀 정확하게 봅시다. 아.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좀 거슬리긴 하네. 거슬리네요. 이거 이러면 얘는 진짜 아무 의미 없이 인자를 받아가지고 이 패스워드, 인코드 패스워드 함수를 넘겨주는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여기 역할이. 이렇게 이것도 이름을 인코드 바꿀게요. 인코드 바꾸고 왜 임포트 할 때 구문이 에러 뜨네. 지워주고 서버 재가동 해보고 여기 유닛 데이터 요 부분에 에러 떴죠. to entity 야 여기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서버로 다시 시작해볼게요. 로그인 디테일 포스트맨으로 써보겠습니다. 포스트맨으로 사용해도 되고 이게 인텔리지의 HTTP 리퀘스트를 써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인텔리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써보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일단 포스트맨 통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멤버죠. 바디는 제이슨이고 이메일을 테스트라고 하고 패스워드를 233 뭐라고 할게요. 그리고 쏘면 멤버를 찾을 수 없다고 되네. 컨트롤 가볼게요.
어스 멤버, 그쵸? 어스 멤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회원가 이렇게 됐죠? DB를 보면 이제 1, 2, 3, 4, 5를 평문으로 전달해도 다시 셀렉트 평문으로 전달해도 이렇게 테스트하고 비밀번호 해싱돼 가지고 DB에 잘 저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 전부 해싱된 걸로 해줄게요. 그 전에 지금 이게 약간 찝찝하니까 지금 인코더를 전달해 줬는데 투 엔티티가 인코더를 쓰질 않고 있어. 그냥 단순하게 또 다른 내부 함수 전달만 한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프라이빗으로 바꿔주고 요거를 빈을 마치 정적 팩토리 메소드처럼 스태틱하게 접근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util 어디다 만들어야 되지? util에 만드는 게 낫겠죠? util에 하나 만들게요. 이름을 빈 액세스라고 정하고 얘를 근데 이거는 util에 정하기보다는 컴팩을 정해야겠다. 컴팩에 넣어줄게요. 벡터에서 그래서 얘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변수로 가지게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넣어줍시다. 그리고 정점 메소드를 정의할게요. 빈에서 이 타임만 알 수 있게끔 타입은 T타입으로 해줘야죠. 이렇게 빈 이 타입으로 빈을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빈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한번 오버로딩 해줘야 돼요. 왜냐면 같은 타입의 빈이 2개 이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빈의 이름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타입만 넘겨줄 게 아니라 이 이름도 넘겨줘야 돼요. 이름도 넘겨줘야 돼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빈의 네임까지
그래서 이게 오버로딩 시켜줄게요. 이렇게 오버로딩 시켜주고 이거를 이제 이거는 뿌옇게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성능 부하가 좀 있거든요. 프록시로 감싸 놓는 것 자체가 여기 테스트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로고를 찍어봐야겠구만. 찍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펄스로 줬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true로 줬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제 스프링 CGLIB 해가지고 요거 보이죠? 이게 CGLIB 프록시로 감싸진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이 차이가 뭐냐면, 뭐 이게 있나, 이게 이 컨피그레이션 클래스에 이게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 이게 있으면 true로 설정해 주는 게 맞는데 기본이 true예요. 기본이 true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이거는 영화님 강의 중에 컨피그레이션의 마법이라는 거에도 잘 나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제를 뭘로 해줘야 되지? 밸류에서 이거 그냥 예제로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인트 이거 같이 또 해줬네. 타입 추론 되죠? 타입 추론 되고.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캣 얘가 있다고 치고, 근데 얘가 도구를 인자로 받아. 그러면 얘는 리턴 캣을 인자로 왔는데 도구를 인자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컨피규레이션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스프링에 그 싱글톤으로 이제 오브젝트 빈들을 띄울 때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러니까 컨피규레이션이 자동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개만 띄워줘요. 두 개만 빈을 두 개만 띄워주죠. 이렇게 도구 하나 띄워주고 캣 하나 띄워주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총 생성자를 세 번 호출했잖아요. 그러면 도구가 두 개 띄워지고 캣이 하나 띄워지는 게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맞잖아. 기본적인 상식으로 맞는데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 컨피규레이션 여기 있으면 내부적으로 이제 얘를 감싸는 프록시가 얘 빈을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도구가 한 번 띄워지고 캣이 한 번 띄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타입 충돌 같은 네이밍 충돌 같은 게 이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 펄스로 했으면 이게 에러가 뜰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펄스로 했으니까 다시 해보면 에러가 안 뜨고 이게 뜰 거예요. 이것도 프론트 디스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다시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두 개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싱글톤이 깨지는 거예요. 싱글톤이 깨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빈을 등록할 때는 모두가 싱글톤 모드인데 이러면 이 캣이 갖고 있는 도구랑 여기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도구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인 거예요. 다른 인스턴스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 주는 게 알아서 방지해 주도록 하는 게 이제 스프링에서는 이걸 true로 설정해 주면 된다. 근데 이건 디폴트가 이미 true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성능상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펄스로 해주는 게 낫다 이 말이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일단 이거 지우고 어디 보자. 멤버 서비스 가서 멤버 서비스에서 나 어스 서비스 가야죠. 와서 이거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빈 액세서 있죠. 이렇게 빈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패스워드 인코드 하나만 빈으로 등록했으니까 중복되는 타입의 빈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타입만 넣어주면 돼요. 타입 넣고 그대로 얘의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죠. 메소드를 호출해서 넘겨주고 얘를 해줄게요. 이거 이거 때문에 그러네. 아이고야. 인코드 패스워드 해서 그냥 넘겨주면 되겠죠.
프로퍼티로 말고 이게 뭐 없나? 자동 완성 같은 게 이렇게 해당해 줄 수 있어요? 보통에서는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가도 필요 없죠. 그리고 얘도 주입받을 필요 없어요. 얘도 필요 없고 디지털 네트 필요 없고 그리고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 전부 드랍 시키고 해볼게. 크리에이트로 바꿔준 다음에 서버 껐다가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해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인서트 쫙 된 걸 볼 수가 있고 100개까지 하겠죠. 100개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요거 다시 한번 멤버를 셀렉트 해오면 전부 해싱 돼가지고 1, 2, 3, 4가 다 해싱 돼서 값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로 바꿔주고 데이터 주석 처리할게요.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